네, 안녕하세요. 8번째 세션에서 발표를 맡게 된 BC카드 온라인 채널팀 이유리 계장입니다. 오후가 돼서 많이들 졸리실 것 같은데 조금만 힘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제 발표 내용에는 소셜미디어의 정의나 특성, 그리고 최신 트렌드, 해외 사례 등의 내용은 사실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앞에서 이제 많은 전문가 분들께서 정리도 잘 해주셨고요. 또 서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접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저희 BC카드의 소셜 전략이 어떻게 나오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전략을 구현해가는 사례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를 중심으로 발표를 할 거고요. 또 많은 분들이 앞에 사례를 보시면서 부러워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을 것 같아요. 소셜미디어 전담팀이 있다거나 굉장히 많은 비용을 쓸 수 있는 위치에 있다거나 하는 걸 부러워하셨던 분들도 계셨을 텐데요. 이제 제가 혼자서 소셜미디어를 해오면서 느꼈던 점들이 좀 있어서 그런 부분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제 발표를 정리하려고 합니다. 네, 발표는 간단하게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발표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네, BC카드라고 하면 어떤 단어가 떠오르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보통 이런 데서 질문을 하면 대답들을 다 안 하시더라고요. 네, 알고 여쭤본 거고요. 화면에 보이는 이런 키워드들은 실제로 온라인상에서 BC카드라는 키워드와 관련된 고객들의 버즈를 수집했을 때 나왔던 키워드들입니다. 그래서 카드사라고 했을 때 충분히 예상이 되는 금융이나 신용 같은 단어들도 있고요. 또 서비스나 카드사, 모바일이라는 단어들도 보이기도 하는데요. 또 이와는 다르게 제 주변의 지인들이 저에게 많이 물어보는 질문들이 있어요. 많은 여기 계신 분들도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BC카드 혹시 외국계 회사냐? 아니면 BC카드 은행이냐? 아니면 BC카드가 도대체 정확하게 뭘 하는 회사인지 모르겠다라는 말들을 많이 해주셨어요, 저에게. 그래서 제가 발표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당사의 비즈니스 특성과 고객 범위에 대해서 잠깐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네, 우측에 보이는 구조도가 바로 일반적인 카드사의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이제 카드사가 개인 고객에게 카드를 발급을 해주면 그 고객이 카드를 들고 가맹점에 가서 결제를 하게 되고요. 그 결제를 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카드사가 매입 처리를 해주는 모델입니다. 그래서 국내에 있는 BC카드를 제외한 모든 카드사가 이제 이러한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고요. 저희 BC카드는 좌측에 보이시는 것처럼 조금 다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BC카드가 함께 호흡하고 있는 회원사인 은행이라든지 금융기관에서 이제 개인 고객들을 대상으로 카드를 발급을 해주고요. 그러면 그 카드를 들고 고객들이 똑같이 가맹점에 가서 결제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결제가 난 부분에 대해서 바로 BC가 메인 역할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BC카드의 고객은 다른 카드사와 달리 단순한 개인 고객뿐만이 아니라 이 지불 결제 서비스가 이루어진 영역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서비스 이용자와 제공자를 포함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BC카드의 고객 범위가 되겠고요. 제가 이러한 내용을 말씀드린 이유는 당사의 비즈니스 전략 방향이 이런 영역 안에 있는 모든 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들을 안고 가겠다는 오픈 비즈 플랫폼이기 때문에 BC카드의 소셜미디어 전략 또한 그러한 방향성을 가지고 나아간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저희가 이제 BC카드 소셜미디어의 고객 또한 1차적으로 개인 고객에서 시작해서 은행이나 금융기관과 같은 고객사, 그리고 나아가서 BC카드의 네트워크를 이용하고 있는 모든 가맹점까지 케어하겠다라는 전략을 가지고 있고요. 그 세 그룹의 고객들이 만나서 소통할 수 있는 접점 채널인 마켓플레이스를 제공하겠다. 그러한 플랫폼 채널로서의 역할을 가져가겠다라는 것이 바로 당사 소셜미디어의 전략입니다. 즉, 회사의 비즈니스 전략 방향과 채널의 전략 방향이 온라인 되어서 진행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것이고요.
그렇다면 여기서 제가 언급했던 마켓플레이스와 플랫폼의 전제 조건에는 과연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제가 생각했을 때 마켓플레이스 혹은 플랫폼은 많은 사람들이 활발하게 오고 가야 한다는 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널의 네트워크 규모 확대와 활성화가 바로 마켓플레이스, 플랫폼의 기본 조건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두 가지 조건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런 소셜미디어의 특성인 인터랙티브 커뮤니케이션, 즉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을 바탕으로 해서 브랜드 가치 제고,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고객 관리 이렇게 세 가지 영역에 대한 활동이 필요하다라는 결론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세 영역에 대한 세부적인 활동들을 다시 아래와 같은 네 가지 영역으로 제가 묶어보았는데요. 오늘은 이 네 가지 영역에 대한 활동들을 당사의 사례를 통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네, 먼저 디자인 아이덴티티인데요. 저희가 처음에 트위터, 페이스북, 유튜브와 같은 소셜미디어 채널을 오픈을 하고 저도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컨셉의 이미지도 써보고 저런 컨셉의 이미지도 써봤는데요. 당사 브랜드 팀과의 논의 결과 소셜미디어는 역시 다른 채널과 마찬가지로 공식적인 우리 회사의 고객 접점 채널이라는 결론을 얻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월별로 배포되고 있는 오프라인 DM이라든지 고객들에게 나가고 있는 마케팅 이메일이라든지 그런 공식 채널에서 사용하고 있는 디자인과 비슷한 룩앤필을 이용해서 디자인 아이덴티티를 지켜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벤트 프로모션인데요. 당사의 이벤트 프로모션은 기본적으로 카드 마케팅과 연계되어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활동들을 통해서 당연히 신규 팬이나 팔로워들을 확보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진행했던 재미있는 이벤트 중에 하나가 발렌타인데이 솔로 인증샷 이벤트인데요. 저희 쪽 페이지를 좋아요하고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솔로인 페북지기가 물범타를 쓰고 나오게 됐고요. 사실은 그게 저였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이제 발렌타인에 많은 분들이 커플 이벤트를 진행을 하시잖아요. 근데 반대로 솔로 이벤트를 진행했다는 점도 굉장히 재미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지만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실질적으로 저희가 솔로 집결지라고 해서 명시했던 가맹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솔로 집결지라는 재미있는 명칭을 통해서 당사가 전략적으로 제휴를 맺고 있는 가맹점에서 카드 매출을 일으킬 수 있도록 소셜미디어 이벤트가 그런 역할을 해주었다는 것에 저는 의의를 더 두고 있거든요. 물론 연계 매출액이 크게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소셜미디어의 이런 작은 이벤트들이 비즈니스의 특성을 잃지 않고 매출에 연계되어서 진행한다는 점이 의의가 있다고 봤고요. 옆에 있는 휴가 운세 이벤트 또한 마찬가지 맥락인데요. 카드사에서 이제 연간 계획, 마케팅 계획 중에 휴가 시즌 마케팅이 굉장히 큰 포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큰 포션을 차지하고 있는 휴가 시즌 마케팅이 잘 바이럴 될 수 있도록 페이스북 상에서 재미있는 컨텐츠를 구성해서 이벤트를 진행했던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카드 마케팅이나 상품과 연계된 이벤트를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팁은 이제 단일 이벤트를 시행하는 경우에도 다양한 채널과 방법으로 동시에 커뮤니케이션을 진행했다는 점입니다. 보시는 화면이 이제 당사 페이스북에서 진행했던 BC 모바일 카드 관련 투표 이벤트였는데요. 이제 이 투표 이벤트를 진행함과 동시에 오른쪽에 보이시는 인기 웹툰, 이게 네온비라는 작가님의 웹툰이에요. 그래서 인기 웹툰을 활용해서 모바일 카드에 대해서 꾸준히 커뮤니케이션을 해주고 고객들의 학습을 동시에 시켜주었고요. 또 아래에 보이는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는 패러디 광고와 비슷한 그런 티저 영상을 배포해서 소셜미디어 전 채널에 걸쳐서 같은 시기에 모바일 카드에 대한 같은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이제 이벤트 프로모션을 운영을 했고요. 네 가지 꼭지 중에 세 번째는 고객과의 릴레이션십 매니지먼트입니다.
이거는 아마 많은 기업에서도 굉장히 잘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고요. 간단하게 저희 예시를 보여드리면 이제 물범이 캐릭터가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물범이 캐릭터에 대해서 인증사실을 보내주셨어요. 근데 이런 게 있죠. 예전에 선물 받았던 물범이와 지금 선물 받았던 물범이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는 굉장히 좋았어요.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당사 채널에 참여를 하고 관계를 유지해 가면서 이런 관계를 지속적으로 가져가는 고객들이 늘어가고 있다는 하나의 반증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계속해서 보시는 내용 또한 고객들이 자발적으로 이제 채널에서 진행됐던 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 다시 피드백을 주고 있는 경우들입니다. 이 경우는 이제 페이지를 통해서 개인적으로 이제 메시지가 왔어요. 자기가 정말 사랑하는 아내가 있는데 아기를 가졌어요. 근데 물범이를 너무너무 좋아해서 그 아기와 엄마에게 물범이 인형을 선물을 해주고 싶다. 혹시 구매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라고 질문을 해주신 패티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이제 물범이 인형을 소유하고 있는 현업부서에 제가 물어봤죠. 혹시 가능한가? 이제 저희가 판매를 하는 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팔을 수는 없다라고 대답을 드렸습니다. 그 대신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앞으로 태어날 소중한 아기와 엄마를 위해서 저희가 선물로 보내드리겠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포장을 하고 이게 제가 직접 카드도 손수 써서 보내드렸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 패치님이 정말 기분 좋게 잘 받아주시고 인증샷도 보내주셨던 그런 훈훈한 추억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고객과의 지속적인 관계 관리가 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많은 전문가분들의 강의도 막 들으러 다녔었는데요. 그런 전문가분들이 많은 말씀을 해주셨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소셜미디어 채널과 고객 관계 관리를 통해서 우리 브랜드에 대해서 긍정적인 얘기를 해줄 수 있는 애드보킷, 즉 옹호자를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캡처본을 가져오지는 못했는데 저희 페이지 중에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한 고객이 이제 저희 페이스북에 민원성 글을 굉장히 길고 아주 격하게 남겨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페이스북을 통해서 계속해서 커뮤니케이션을 해와 주셨던,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저희의 옹호자가 되셨다고 생각하는 그런 팬분께서 직접 댓글을 통해서 고객에 대해서 응대를 해주고 저희 당사의 우호적인 댓글을 달아주고 그렇게 함으로써 민원이 잘 마무리가 됐던 일이 있었는데요. 바로 소셜미디어를 통한 이런 고객 관계 관리, 작은 부분이지만 그런 것들이 앞으로 브랜드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네 번째 꼭지는 컨텐츠 크리에이션입니다. 저는 소셜미디어를 통한 컨텐츠 크리에이션에는 두 가지 범위가 있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제 첫 번째는 기업이 이제 미리 기획해 놓은 컨텐츠를 가지고 배포를 하면서 고객들과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로 제가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고객들과 소셜미디어 채널을 통해서 컨텐츠를 코크리에이션 해갈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많은 기업에서 지금 하고 계시리라고 생각되는 소셜 모니터링을 이용해서 이런 사례들을 만들어 보았는데요. 소셜 모니터링을 통해서 고객들이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지를 보고 고객들에게서 그들이 관심 있는 키워드를 뽑아내서 그 키워드를 소셜미디어 채널로 가져오고 소셜미디어 채널에서 커뮤니케이션하는 토픽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고요. 그렇게 해서 이야기를 풀어내 가면서 고객들과 함께 컨텐츠를 만들어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아래에 보시는 사진들이 있는데요. 이게 저희 당사 그린카드의 메인으로 사용되고 있는 물범이 캐릭터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인형의 모습이 조금씩 바뀌고 있잖아요. 이게 인형의 변천사예요. 소셜미디어에서 컨텐츠 크리에이션을 얘기하다가 왜 갑자기 인형 디자인의 변천사를 보여주는지 조금 의아해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 인형 디자인의 변천사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물범이라는 것의 커뮤니케이션 채널의 범위가 확대되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보이시던 저 왼쪽에 있던 인형은 사실 시중에 그냥 파는 인형입니다.
제가 트위터를 통해서 고객들이 이러한 것에 관심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고 시중에 파는 인형을 가져와서 한번 커뮤니케이션 시도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반응이 좋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다시 웹사이트와 다른 온라인 채널로 이동을 하면서 더 약간 단가가 싼 인형을 구해서 이제 이 인형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온라인 채널에서도 굉장히 반응이 좋았어요. 그래서 내부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디자인을 개발을 해보자 라고 해서 탄생했던 아이가 이제 지금 BC카드의 공식 물범이 이 아이가 됐고요. 그 뒤로 이제 이 디자인이 개발이 되고 나서는 전사 채널 커뮤니케이션의 마스코트로 물범이가 사용이 되게 되었습니다. 네,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요. 앞서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소셜미디어 채널 모니터링을 통해서 그린카드 광고에 대한 고객들의 호감을 인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해당 광고를 이용해서 소셜미디어 커뮤니케이션을 시작을 했고요. 이렇게 물범이 이름 짓기라든지 아니면은 물범이가 대표하고 있는 상품인 그린카드에 대한 커뮤니케이션을 지속적으로 하고요. 또 이런 물범이 투표 이벤트 등을 통해서 물범이라는 캐릭터의 아이덴티티를 먼저 우리가 만들어서 배포하는 것이 아니라 고객들과 소셜미디어 채널에서 이야기를 풀어가면서 아이덴티티를 생성을 해 나갔던 사례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소셜미디어에서 물범이라는 캐릭터가 인기를 얻고 아이덴티티가 생성이 되자 이것을 다시 온라인 채널 전반으로 가져와서 웹사이트 이벤트를 진행을 했고요. 이런 웹사이트를 기반으로 가지고 있는 온라인 채널 각각 단위 채널로 다시 그 이야기를 배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좋은 반응을 얻게 되자 물범이를 당사 자체 캐릭터로 디자인 개발을 하게 되었고요. 개발과 동시에 소셜미디어 쪽에서는 바이럴 컨텐츠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바이럴 컨텐츠를 제작하고 배포하면서 또 전략 가맹점에는 이런 오프라인 포토존을 설치하면서 오프라인 마케팅까지 연계를 같이 시키게 되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매우 좋아하는 이 바이럴 컨텐츠인데요. 이거 잠시 쉬어가는 타임으로 생각하고 잠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귀엽지 않으신가요? 네, 이 디자인을 개발을 하면서 동시에 물범이가 의미하고 있는 게 어떤 것인지를 자연스럽게 알리기 위해서 이러한 바이럴 영상들을 준비를 했었고요. 이 바이럴 영상들은 당사가 운영하고 있는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업로드하고 또 가지고 있는 페이스북과 트위터를 통해서 바이럴을 하면서 고객들과 함께 코크리에이션 했던 물범이라는 캐릭터를 고객들에게 인지시키는 역할을 했었습니다. 네, 앞서서 말씀드린 디자인 아이덴티티, 이벤트 프로모션, 릴레이션십 매니지먼트, 그리고 컨텐츠 크리에이션 이 4가지 활동 꼭지 이외에 소셜미디어 채널은 또한 웹사이트 유입에도 역할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일례로 당사에서 연말에 진행한 웹사이트 프로모션인데요. 이것을 이제 페이스북을 통해서 홍보를 했었고 여기에 링크를 잡아줬던 그 웹사이트 페이지의 조회수가 이제 타 이벤트 대비해서 20배 가까이 많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또한 1일 페이지 뷰로 봤을 때 포스팅을 하기 전과 후가 약 400% 정도 이렇게 차이가 나는 그런 역할들을 해주었고요. 또 하나는 페이스북 이벤트를 진행을 하실 때 그 이벤트의 랜딩 페이지라든지 이벤트가 이루어지는 범위를 이제 기본적으로 페이스북 내로 제한을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페이스북의 이벤트나 랜딩 페이지의 범위를 페이스북 이외의 다른 곳으로 가져가는 것도 저는 한 가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아래에 보이는 이 예시가
그린카드와 관련해서 진행했던 페이스북 이벤트였는데요. 실질적인 메인 프로모션은 그린카드 웹사이트에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페이스북에서는 그린카드 웹사이트로 유도해주는 역할을 했었고요. 또 그 메인 프로모션을 잘 알리기 위한 바이럴용으로 서브 이벤트를 진행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페이스북 채널의 활성화와 동시에 당사가 가지고 있는 온라인 채널로서의 연계하는 역할까지 소셜미디어가 해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소셜미디어 채널은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기업에서 진행하고 있는 이런 고객 패널 활동이라든지 아니면 저희 사랑해가 떴습니다라는 저희의 CSR, 사회공헌 활동, 그리고 이제 사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내 기업문화 전파, 그리고 채용 등의 회사 관련 소식을 알릴 수 있는 그런 PR 채널의 역할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보이시는 대학생 마케터 같은 경우에는 또 한 가지 재미있는 점이 페이스북을 통해서 채용 공고를 게시를 했고요. 지원서 작성도 페이스북 내에서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합격자 발표까지 페이스북에서 이루어짐으로써 채용의 전 과정을 페이스북에서 진행했다라는 점이 조금 더 재미있었던 점이고요. 또 이 마케터들을 페이스북을 통해서 홍보하고 채용을 했기 때문에 이 마케터들의 활동 상황을 계속해서 페이스북 웹진으로 만들어서 배포하면서 컨텐츠가 지속되는 느낌을 주었다는 점이 있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일단 당사 소셜미디어의 전략 키워드인 네트워크 익스펜션과 인게이지먼트 레이트를 어떻게 달성을 할지, 즉 4가지 꼭지인 이벤트 프로모션, 디자인 아이덴티티, 릴레이션십 매니지먼트, 그리고 컨텐츠 크리에이션 꼭지별로 이제 당사 사례를 한번 살펴보았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 앞에 발표들을 보면서 나는 언제 저런 거 한번 해볼까, 또 우리는 언제 저렇게 크게 한번 해볼까 이렇게 부러워하셨던 분들이 많이 계셨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는 혼자서 소셜미디어 전략을 수립을 하고 또 시행하고 운영까지 해오면서 이제 느꼈던 점들이 있어서 저와 같이 고독한 길을 걸어가시는 담당자분들이 있다면 같이 공유하고 싶은 얘기들이 있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3, do와 don't로 구성을 해보았는데요. 첫 번째로 화가가 되세요라고 제가 써놨습니다. 담당자분들이시라면 사실 매일매일 어떤 콘텐츠들을 올릴까 아침마다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실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오늘은 또 무슨 얘기를 해야 하나, 오늘은 또 뭘 올려야 어떻게 써야 좋아요가 많이 나올까, 댓글이 많이 달릴까 고민을 하실 것 같은데요. 하지만 그만큼 또 중요한 것이 바로 전체적인 큰 그림, 즉 전략을 짜고 생각하는 거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에서 화가가 되셨으면 좋겠다라고 썼던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타 부서 예산을 내 예산처럼 쓰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몇몇 큰 기업들을 제외하고는 사실 소셜미디어를 위해서 별도로 배정된 예산이 없거나 별로 많지 않다는 사실을 저도 잘 알고 있고요. 저희도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2년 전부터 택한 방법은 마케팅 부서와의 밀접한 코업과 협의를 통해서 그들을 소셜미디어에 인볼브 시키고 그 대신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마케팅 예산을 소셜미디어 채널에 투자하도록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런 식으로 통해서 예산도 확보를 하고 현업 부서의 참여도 이끌어내는 방식으로 이제 가난한 소셜미디어 담당자들이 그런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세 번째는 사내의 마당발이 되시라는 겁니다.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다들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소셜미디어는 상품 서비스나 마케팅 부서만 연결이 돼 있는 것이 아니라 HR, 법무팀, CS, 대외 협력 등 전사에 있는 많은 부서들과 함께 연계되어서 이제 진행이 됐고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연관된 컨텐츠나 마케팅 부서뿐만 아니라 사내의 모든 소식들이 소셜미디어 담당자에게 집중이 될 수 있도록 사내의 마당발이 되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제가 지난 1년, 2년간 계속 노력했던 부분이고요. 같은 맥락으로 여기 돈츠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첫 번째로 포기하지 마세요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10번 찍어서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다라고 써놨는데 제가 이제 내부 영업을 열심히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소셜미디어 같은 신규 채널이나 신규 업무를 만들어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내부 영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 또한 굉장히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마케팅 부서에 이제 기획안을 짜가지고 막 들고 가요. 마케팅 부서에 계시는 이제 나이가 있으신 어르신들께서 넌 이게 뭐냐? 이건 뭔데? 처음 보는 건데? 뭔지 모르겠다. 이거 하면 뭐 매출 얼마나 일어나는데?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내부 영업들을 정말 많이 했어요. 들고 찾아가서 이렇게 해보면 어떠냐, 저렇게 해보면 어떠냐 라고 수없이 제안을 했고 처음에는 리젝도 많이 당했었고요. 근데 이러한 포기 없는 내부 영업이 이제 지금은 마케팅 부서에서 먼저 들고 찾아와서 같이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환경을 저에게 만들어주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담당자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내부 영업을 열심히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 브랜드와 무관한 펀 컨텐츠에 유혹당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점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채널 운영을 하다가 보면은 그 시점에 이제 유행하는 이미지들 있잖아요. 뭐 일명 말하는 짤방 뭐 이런 것들. 이런 거를 사실 우리 페이지에도 올려놓으면 막 좋아요 늘고 댓글이 막 올라갈 것 같아서 사실 저도 몇 번 유혹에 당하기도 하고 흔들리기도 했었는데요. 과연 브랜드와 전혀 무관한 그런 펀 컨텐츠를 통해서 페이지에 유입된 고객들이 과연 얼마나 지속적으로 유지가 될까라는 게 저의 의문사항이었습니다. 물론 소셜미디어의 특성상 펀이라는 요소를 저는 절대 배제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 펀이라는 것을 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컨텐츠에 같이 녹여내는 것에 더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고요.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순간 반응률을 위해서 그런 브랜드와 무관한 컨텐츠를 가져다 쓰는 것보다는 오히려 차라리 우리 회사는 이런 회사고 대놓고 우린 이런 얘기 할 거야 라고 광고를 진행을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부분인데요. 의존하지 마세요 라는 부분입니다. 지금 여기에 계신 많은 기업들이 이제 뭐 현재 이렇게 대행사나 에이전시 분들과 함께 소셜미디어를 운영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전적으로 의존을 하지는 마시라는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었어요. 당연히 이제 뭐 툴 활용이라든지 세부 구현단에 있어서는 에이전시에 계시는 전문가분들의 그런 노하우와 스킬의 도움이 당연히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소셜미디어에서 하고자 하는 이야기들은 기본적으로는 비즈니스의 특성을 바탕으로 만들어져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 기업의 비즈니스적 특성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은 기업 내부에 있는 담당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즈니스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담당자의 인사이트가 반드시 투영이 되어야 하고요. 또 담당자 여러분들도 뭐 페이스북을 예로 들면 파워 에디터나 뭐 애드 매니저 같은 그런 툴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가지고 에이전시에 계신 그런 유능한 전문가분들과 함께 일을 해야지만 서로 윈윈하고 시너지 효과가 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의존하지 마시라는 말씀을 마지막에 써놨고요. 당사의 경우에는 아직까지 내부에서 직접 운영을 하고 있지만 뭐 나중에 함께 도와주시는 분들과 진행을 하게 되더라도 저의 이 생각은 변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정리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네, 퍼즐 조각이랑 파편 조각이에요. 둘의 차이점이 뭐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저는 소셜미디어에서 우리가 매일매일 업로드하고 있는 그런 작은 컨텐츠들과 고객들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것들은 마치 작은 조각들과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둘의 차이점은 퍼즐은 이러한 조각들이 모여서 완성이 되었을 때 어떠한 그림이 나올 것인지에 대해서 알고 그 그림을 맞춰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큰 그림과 완성에 대한 비전이 없이 그냥 작은 것들이 나열이 돼 있으면 그것은 그냥 파편에 불과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제가 앞에서 보여드렸던 저희의 사례가 뭐 되게 차별적이고 획기적이고 멋있고 그런 거는 없었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작은 하나하나의 케이스들이 전략이라는 큰 그림을 갖고 맞추어가는 그런 하나하나의 퍼즐 조각인지 아니면은 각각의 나열되어 있는 파편에 불과한 건지에 따라서 지금은 비슷해 보일지라도 미래의 그 회사의 소셜미디어에 완성된 그림은 많이 달라져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를 비롯해서 이 자리에 와주신 담당자 여러분들이 그런 큰 그림을 가지고 하나하나 퍼즐 조각을 잘 맞추어 나가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면서 저의 발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은 전략이나 케이스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해달라고 하셔서 이런 얘기들을 했었고요. 또 실질적으로 운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서 운영단에 필요한 그런 툴 활용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나눠보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써드린 저의 연락처가 있으니까 메일이나 메신저 같은 거 하시면서 앞으로도 계속 많이 얘기 나눴으면 좋겠고요. 네, 발표는 끝났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개인적으로 해주셔도 감사히 받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소셜 커뮤니케이션의 성공